내신이라든지 수능 때 이 기부도를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합니다. 막 43대 희강왕 나오고요. 그 다음에 44대 민해왕 이렇게 나오고요. 왕위가 부자상속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럽니다. 뭐 어렸을 때 보면은 역사책에 이게 박석임, 이세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꿀이에요. 꿀이. 자, 삼국의 역사 우리가 계속 다뤄보고 있는데요. 지지난 시간까지 고구려 초기의 발전상을 짚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신라의 3대 임금인 유리 이사금, 또 4대 임금 탈해 이사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신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6대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아주 장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중간에 삼국을 통일하면서 다른 고구려, 백제보다는 한 300년 정도 더 되는 그런 역사를 이어나갔죠. 또한 성씨가 한 명이 아닌 또 세 성씨, 박씨, 석씨, 김씨로 이루어진 그런 특이한 이력을 지닌 왕조고요. 어렸을 때 보면은 역사책에 이게 박석임,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권력이란 게 이렇게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아니면 뭐 적당히 나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유리 이사금과 탈해 이사금이 서로 이렇게 처남 먼저, 매형 먼저 이렇게 양보를 하는 훈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모습은 우리 역사에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왕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잡힌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또 왕위를 양보할 그런 소재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그런 모습은 뭐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뭐 어떤 비열하고 야비한 짓도 할 수 있고요. 또 친척은 물론이고 형제나 심지어는 부자지간 또 부부지간마저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이 권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명언이 있죠. 이게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권력을 쥐게 되면은 왕이 됐든지 또는 신하로서 뭐 재상이 됐든지 이렇게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걸 백성을 위해서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대부분 권력을 손에 쥐고 나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10중 8구입니다. 온갖 또 폭정을 저지른다든지 또는 이것으로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온갖 국정농단을 자행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권력을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찌되었든 신라에서 그 세성씨가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도 그간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숨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피가 있었고요. 지지난 시간에 그 고구려의 왕조 계보도를 통해서 28대 임금들을 쭉 한번 짚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역시 신라의 왕조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대 탈해 이사금까지 살펴봤죠. 자, 보겠습니다. 신라의 왕조 계보입니다. 먼저 박씨 임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1대 혁거세왕을 시작으로 남해왕, 혁거세 거서간, 남해 차차홍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유리 이사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 이 남해왕의 사위였던 4대 탈해 이사금이 즉위하죠.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탈해 이사금이 다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처남의 아들이었던,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사 일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가 장남이었고요. 장남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장남이 늦게 왕위에 오릅니다. 이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사 이사금이 오르고요. 이어서 지마 이사금, 또 일성 이사금, 아달라 이사금까지 이렇게 박씨 왕조가 보면 7명인데 총 이제 8대를 이어오죠. 8대 7명으로 이어옵니다. 중간에 석씨가 한번 끼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권력 정변이 일어납니다. 정변이 일어나서 석씨가 드디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석탈의 손자였던 버류 이사금이 왕위에 오르죠. 석씨 왕조를 개창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나해 이사금, 조분 이사금, 첨해 이사금 해서 10대, 11대, 12대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박씨 중간에
석탈해가 왕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역시 석시왕조도 중간에 김씨가 한번 왕이 오릅니다. 예, 이렇게 미추 이사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시 석시로 이어지죠. 유리 이사금, 기림 이사금, 흐레 이사금까지 이렇게 16대 왕까지. 여기서 보면은 자 1대부터 8대 임금까지가 박씨입니다. 중간에 한번 석시 나오죠. 또 9대부터 16대까지 이렇게 8대에 걸쳐서 석시왕조가 나옵니다. 중간에 한 번 김씨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이 둘이 참 비슷해요. 그러다가 이제 17대 이 뇌물 마립간, 이때부터 마립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김씨 왕조의 독점적인 왕위 체제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박씨는 이 김씨 왕조가 나온 뒤로도 박씨는 간간히 등장합니다. 또 신하로서도 활동하고요. 또 왕비도 가끔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석씨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려요. 이때 김씨 왕조 이후로 석씨는 아예 왕비도 배출하지 못하고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신라의 역사에서 이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17대 뇌물마립관을 시작으로 해서 실성, 그 다음에 눌지, 자비, 소지, 이때까지를 마립관이라고 이제 22대, 이때부터 지증왕, 왕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지증왕 이후로는 여러분들 이제 국사 시간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 뭐 율령을 반포했다든지 불교를 받아들였다든지 하는 그 왕들이 나옵니다. 법흥왕, 또 진흥왕, 이어서 진지왕, 진평왕, 또 신라의 여왕들이 나오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나옵니다. 이때를 끝으로 성골 왕조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신라는 성골만 왕위에 오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이 골품제, 유리이사금 때 만들었던 17관등과 거기서 나오는 골품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골품제에서 보시면은 진골이 제일 위에 있어요. 진골부터가 귀족이고 그 위에 성골은 왕족입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성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은 완전히 그 씨가 말라버립니다. 이때가 이제 신라 상대라고 지칭합니다. 진골이 왕위에 오르는 무열왕 때부터를 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대가 언제까지냐면은 자 무열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문무왕, 이때 삼국 통일하죠. 그리고 신문왕, 효소왕 때부터 남북국 시대가 됩니다. 이 발해가 이때 건국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 혜공왕까지 여기까지가 무열왕계 진골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가리켜서 신라가 제일 통일신라로서 제일 잘 나갔던 시기 바로 신라 중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이 이어져 있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선덕왕은 이제 다른 귀족입니다. 앞서 있었던 뇌물 마립간의 10대 후손인데요. 이 선덕왕이 혜공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귀족이에요. 귀족이 이 혜공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진골 귀족 간에 아주 엄청난 피바람의 그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내신이라든지 수능 때 이 계보도를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보면 계보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면은 이 선덕왕이 이제 37대 임금인데 왕위에 올랐다가 원성왕 나오고요. 뭐 소성왕, 애장왕, 그 다음에 헌덕왕, 흥덕왕, 그 다음에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43대 희강왕 나오고요. 그 다음에 44대 민해왕 이렇게 나오고요. 왕위가 부자상속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럽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권력 다툼으로 어떤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전왕을 죽이고 또 왕위를 차지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왕위를 뺏고 이런 형국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혼란과 또 이렇게 국력 약화와 멸망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게 되죠. 이 선덕왕 때부터를 이제 선덕여왕이 아닙니다. 37대 선덕왕입니다. 이때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뇌물왕계 진골이라고 부르죠. 요 앞서 중대는 무열왕계 진골이고요. 이 밑에는 뇌물왕계 진골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승계를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고요. 앞에서 제가 언급에서도 뭐 선덕왕, 원성왕, 그다음에 헌덕왕, 희강왕, 민해왕, 신무왕, 경문왕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왕위를 빼앗았다든지 내지는 전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라 말기에 이르러서요.
신덕왕이 즉위합니다. 신덕왕 53대 임금인데 예, 역시 이 전왕의 그 사위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신라가 망할 때가 다 돼서 다시 박씨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신덕왕과 경명왕, 경혜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김씨인 경순왕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당시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이 쳐들어와서 포석정에서 술 먹고 놀던 경혜왕을 죽이고 강제로 끌고 와서 왕위에 앉힙니다. 이게 참 비참한 역사인데요. 나라가 망할 때는 대부분 이 마지막 왕들, 또 마지막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왕들은 정상적으로 왕위를 승계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점령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끌려와서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경순왕도 그랬습니다. 다행히 경순왕은 후백제 견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긴 했지만 나중에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고 편안한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후에 고려의 마지막 임금들, 창왕, 공양왕이 다 이성계의 손에서 강제로 세워졌다가 또 폐위되는 비운을 겪었고요. 또 우리 조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27대 순종 황제 역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세워졌다가 결국 나라를 잃는 그런 비운을 맞았습니다. 자, 나라가 망할 때는 이렇게 다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6대 1000년에 걸친 신라 왕조의 계보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신라 왕조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이제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유리 이사금, 탈해 이사금, 그 뒤로 이어지는 파사 이사금부터 이제 신라 왕조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저는 여러분의 꿀이었습니다.